저는 착하게만 살다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교육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남을 착하게 대하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살면 다 좋게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세상을 살다 보니 제 생각과 다른 상황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남을 착하게 대할수록 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 무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드니 내가 힘이 빠져서 더 무시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 참 기분이 씁쓸해지더군요. 점점 제 주변 인간관계에서조차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우울증까지 생길 지경이더군요. 왜냐하면 사람 관계는 정신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불쾌한 경험과 사람들 때문에 내 일상에 집중 못하고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번져갔어요. 여러분 중 착한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책도 읽고 인간관계를 잘 아시는 분들의 여러 말씀도 들으며 깊게 연구하고 분석해 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터득하게 된 노하우를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 잠깐만 시간 내셔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한층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왜 존중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갑자기 존중받기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핵심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업신여김 당하는 작은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다쳐 인간관계조차 단절하고픈 마음이 드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직장에서 민수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동료들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동료들은 민수 씨에게 자신들의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이거 좀 도와주세요가 일상이 됐죠. 심지어 승진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상사는 민수 씨는 보조 역할에 더 적합한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경계 설정이란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아니오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경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무한정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항이 없으면 계속 밀어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부터 경계 설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내 한계 파악하기. 첫째, 어떤 요청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기록해 보세요. 둘째, 언제 싫다고 느끼는지 인식하세요. 셋째, 내 시간과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나의 시간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배치할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면 알아서 타인의 무리한 부탁은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는 경계선 그어보기. 예를 들어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음. 또는 함부로 반말하거나 배려를 당연시 여기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 두기. 3단계는 일관되게 지키기.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어려워도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러워진다. 제가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군요.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부탁만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의 시간과 의견을 더욱더 존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 간에도 이러한 경계 설정은 정말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나의 헌신이 당연시 여기게 만들면 그 안에서 상처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거절 못하는 착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착한 사람들이 타인의 요청이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두렵거나 관계가 끊어질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현실은 정반대더라고요.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일수록 더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절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해요. 일단 첫 번째, 명확하고 단호할 것. 아니요, 그 일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거절하세요. 모호한 답변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계속 설득하려 들게 만듭니다.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라고 일컬어지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성공한 사람과 매우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후자가 거의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할 것. 시간이 안 된다거나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이유 정도면 충분합니다. 긴 설명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리고 상대방이 그 이유를 공략할 틈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할 것. 내가 직접 도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선택 사항입니다. 여기서 거절할 때의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으로 내 말을 시작하지 마세요. 거짓 이유를 만들지 마세요.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단호히 거절할 때 표정은 공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표정까지 적대적이면 상대방은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원한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눈을 응시하며 적당히 단호하되 공격적이지 않게 편안히 말씀하세요. 거절 후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계속 좋은 관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화내거나 삐지는 사람은 애초에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므로 관계를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겉으로 티를 낼 필요는 없으며 그냥 속으로 천천히 멀어지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계속 나를 설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미 답변 드린 대로라고 반복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내 답변에 대한 일관된 태도는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견이 있어도 뭐 상관없어요라든가 어떻게든 괜찮아요 라고만 말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과 이기주의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세대는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여기저기서 받고 자란 세대라서 더욱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을 잘 펼치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 주장을 잘 전개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려는 태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의 중간이다. 자기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참는 것과 무조건 우기는 것의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잘하는 구체적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나 메시지 사용하기. 예를 들어 당신이 틀렸어요가 아니라 제 생각은 다른데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라고 하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면 내 주장을 듣는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보다 사실에 기반해서 말하기. 사람들은 다들 감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럴수록 나의 주장을 얘기할 때는 상대방과 나의 감정을 잘 고려하여 감정보다 사실에 기반하여 말해야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쁠 땐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보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타이밍 선택하기. 상대방이 흥분한 상태일 때는 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대화는 나와 상대방의 감정이 진정된 채로 평상시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개적인 자리보다는 개인적인 대화를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하다가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대가 나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둘이 있을 때 주고받았던 대화들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거의 예스맨이었습니다. 남들이 뭘 하자고 하면 다 좋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거절의 의사를 말하면 그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타인 앞에서 제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내 의견을 더 묻기 시작하고 결정 과정에서 나를 포함시키려 하며 더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더라고요. 이건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야 자아 존중감도 생겨 더욱더 생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남이 아닌 하물며 가족 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견을 잘 말하고 가족들에게 존중받는 기분이 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경계 설정입니다. 어디까지가 좋고 어디까지가 싫은지 명확히 하세요. 다음으로는 거절하는 법입니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불필요한 설명은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자기 주장 펼치기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내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방적인 관계가 줄어들고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것들만 남게 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느낌도 받게 될 것입니다.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릅니다. 이제는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경계를 설정하고 거절할 줄 알며 자기 주장을 할 줄 아는 진정으로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변화가 가장 어려웠는지 또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소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소통하면 항상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이 내용들을 꼭 아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음의 법칙이었습니다.